자, 187번입니다. 그럼 교재 보시면 되죠? 접지저항의 구성요소를 써라 그랬어요. 접지저항. 접지를 이렇게 묻었을 때, 접지저항이 이렇게 나올 텐데, 이 접지저항은 작으면 작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죠? 우리는 이제 얘를 뭐라 했어요? 얘를 접지도체라고 불렀고, 얘는 뭐야? 접지극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이 좀 들어갈 거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접지저항 결정한 애들은 접지도체가 이미 결정되기 때문에 대부분 접지극에서에 대한 내용이 제일 많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도 문제 풀 때도 이 접지극에 대한 얘기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 왜? 접지극은 일단 땅에 묻힌다는 거예요. 이렇게 땅에 밑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자, 첫 번째는 접지도체하고요. 접지극의 자체 저항이 얼마냐는 거예요. 접지도체의 저항이 얼마고 접지극의 저항이 얼마냐라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접지극과 대지하고 연결하기 때문에 대지 간의 접촉 저항이 어느 정도 되느냐. 접지극과 대지 간의 접촉 저항을 낮추기 위해서, 그죠? 접지 저감제를 쓰기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접지극 주위에, 이것도 이제 접지 저감제와 관계가 있죠. 주위에 어떤 토양에, 그렇죠? 대지 저항률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대지 저항률에 의해서 저항률이 나와야 저항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요 저항률에 대한 얘기인데, 대지 저항률을 구했던 것 중에 전극 4개를 이용했던 게 뭐야? 위너의 4전극법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 3가지를 접지저항 구성요소의 3가지라고 합니다. 이 중에는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어떤 내용이 되든지 접지극에 대한 얘기는 다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접지극과 대지 간의 접촉 저항. 접지극과 접지극 주위에 뭐야? 접지 저항률, 대지 저항률, 그 다음 접지극 저항. 이렇게 3가지는 기본적으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 정도는 그죠?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할 때는 이렇게, 그죠? 띄워놓고 한다 이런 얘기죠. 188번입니다. 지중 케이블의 사고점 측정과 절연 건전도를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사고점 측정하고 절연 측정법을 구분해라는 건데, 지중 케이블에서 사고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고점에 대한 얘기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였어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머레이 루프법. 그렇죠? 그 다음에 정전 용량법. 그 다음에 펄스법. 그 다음에 음향법. 그 다음에 수색 코일을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총 5가지였고요. 정전 용량법은 2가지였다. 실제 정전 용량을 우리가 얘기하는 게 있고, 정전 뭐야? 브릿지로 만들어 쓰는 방법. 브릿지법이 있다고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사고 종류를 나타낼 때만 쓴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 지금 보니까 뭐야? 매거를 쓴다. 그 다음에 부분 방전, 머레이 루프법이 있네요. 머레이 루프법. 그 다음에 캐패시터 브릿지, 정전 브릿지법, 펄스 레이더법, 즉 펄스법이에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뭐야? 머레이 루프. 그 다음에 요거 정전 브릿지, 펄스법 3가지를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3가지가 그죠? 사고점 측정하면 번호는 이렇게 다른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하면 사고점은 4, 5, 6번이다. 이런 얘기죠. 3가지. 그래서 요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절연을 측정하는 거야. 자, 절연 측정하는데 가장 많은 거는 뭐예요? 매거예요, 매거. 메가옴이죠, 그죠? 그죠? 매거예요. 매거가 뭐예요? 절연 저항 측정하는 거죠? 항상 절연 저항은 뭐다? 메가오hm 단위로 측정이 된다. 그래서 이름이 매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절연 측정법은 매거가 있고, 두 번째 탄젠트 델타법이 있었다고 그랬죠? 자, 탄젠트 델타법은 유전 정접 측정법이라고도 해요. 유전 정접.
자, 요 얘기고. 세 번째는요, 부분방전이에요. 부분방전 측정법입니다. 근데 요새 뜨는 거는요, 여기가 뜨고 있다는 거야. 유전 정점에 대한 거. 그래서 여기서 나머지는 그죠? 절연은 1, 2, 3번이에요. 여기서는 단답처럼 이렇게 외워버리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더 나오는 거는 어떻게 얘기할 거냐라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확장이 된 애들은 어떻게 가져갈 거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케이블의 구조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일반 케이블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뭐예요? 도체예요. 두 번째, 도체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애들은 뭐라 그랬어요? 절연체. 세 번째는요, 맨 마지막에 들어있는 얘들은 시스라고 했습니다. 도체에서 생기는 손실은 우리가 도체 손실이라고 그랬어요. 도체손. I제곱 R로 구하시면 되죠. I제곱 R에 의한 손실. 절연체는요,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유전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절연체 손실은 뭐라 한다? 유전체 손실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유전체 손실. 유전체 손실은 오메가 C 2의 제곱에 탄젠트 델타예요. 그래서 탄젠트 델타를 측정한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탄젠트 델타 측정법은 바로 뭐다? 얘를 나타내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고요. 요거는 어디 있었어요? 우리가 전기자기학 11차에 가면 변이전류 하면서 나왔던 얘기죠? 그 얘기고요. 시스에서는 뭐예요? 연피손이 생겼다. 요것은 전자유도 현상 때문에 발생한다. 그렇죠? 전자유도 때문에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요새 뜨는 게 이거거든요. 작년에 시험 보고요. 답도 없었던 문제가 뭐냐면 3심 케이블의 유전체 손실을 구하라는 거예요. 3심 케이블의 유전체 손실을 계산에 의해서 구하라고 했는데 3을 곱할 거냐 안 곱할 거냐는 거. 이거 잘 보세요. 얘 하나란 말이에요. 이 하나의 절연체에 대한 손실이 이만큼인데 3심이라고 해놨으니까 3심 케이블은 어떻게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3심 케이블이거든요. 1심, 2심, 3심. 그럼 절연체가 몇 개야 지금? 하나, 둘, 세 개예요. 그럼 유전체 손실은 어떻게 돼? 오메가 C 2의 제곱에 탄젠트 델타에다 몇 배야 된다는 거야? 3배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걸 뭘 구글에다 묻고 있어요. 당연한 얘기지. 곱하기 3이지 당연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얘 자체가 전체다. 그게 아니라 이게 이 단심에 대한 얘기예요. 단심 케이블을 놓고 한 거고 도체가 하나, 둘, 셋, 3심 케이블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오는 이유가 잘 생각해 보면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절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체 손에 대한 걸 정확하게 아시라는 거예요. 그걸 탄젠트 델타법이라고 불렀던 거고요.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분 방전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부분 방전을 측정한다는 것은 뭐냐면 방전을 알아내려면 뭐예요? 전압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무슨 전압이냐면 상용 주파, 그죠? 우리가 쓰고 있는 주파수의 교류를 인가하는 거예요. 상용 주파 교류를 인가하면 자, 전개 강도는 D분의 V이기 때문에 전압을 인가하면 뭐예요? 전개 강도에 의해서 전개 강도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 뭐야? 방전이 일어날 거라는 거야. 그 방전 부분은 전체는 안 일어나겠지만 주로 어디예요? 보이드라든지 공기가 들어있는 부분이겠죠? 보이드나 그죠? 이물질 같은 것들 들어있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전압을 때리니까 어떻게 돼요? 부분적으로 국부적으로 섬락 불꽃이 튀더라 이거. 절연체는 뭐라고 설명했어요? 불꽃이 튀면 절연이 깨진 거다 그랬어요. 그 얘기를 나타내는 게 바로 부분방전입니다.
내용을 알고 하지 않으면 사실은 못 찾는 거예요. 1, 2, 3번만 찾아서 나머지 4, 5, 6번을 쓸 수도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둬라. 자, 189번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그 작년도 예상 문제 제가 드렸던 거에도 다 있었던 문제죠. 그래서 전로의 사용전압 DC 시험전압 이렇게 얘기했는데 S의 ELV나 P ELV는 얼마예요? 250V, 500V, 1000V를 줬을 때 0.5메가옴, 1메가옴, 그 다음에 1메가옴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저보다 잘해요. 그래서 이 F의 ELV라는 걸 잘 알아두세요. S의 ELV나 P ELV는 아니지만 교류 50V 이하, 직류 120V 이하를 사용하는 그런 어떤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기능적 특별조합이라고 합니다. 내용 잘 알아두시고요.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시기 바래요. 190번입니다. 얘도 이제 시험에 나온 거죠. 얼마예요? 조합을 수행하면 3, 5, 6, 8이에요. 그죠? 요 3, 5, 6, 8은 뭐 다 알고 있는데 더 큰 전압 강화가 있는 경우는 뭐야? 기동 시간 중에 전동기. 기동 전류가 크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돌입 전류가 큰 기타 기기에서 그렇다. 이제는 이 표로 계산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작년까지는 이렇게 주는 걸로 끝났지만 올해부터는 계산을 줍니다. 잘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분전반에서부터 270m라고 하면 예를 들어 270m에 전동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압 수전이에요. 그러면 5% 되는 게 맞는데 270m라고 그러면 이걸 잘 읽어야죠. 100m를 넘는 전압 강화는 미터당 0.00으로 증가한다. 100m가 넘어간 170에 대해서는 0.005%를 늘릴 수 있는데 이렇게 계산한 게 나왔더니 예를 들어 뭐 8.5%다.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 그죠? 0.8%다. 이렇게. 0.85%다. 이러면 못 쓰고요. 맥시멈은 얼마다? 0.5%까지만 계산한다 이거예요. 만약에 0.5 하면 여기 둘이 더하니까 얼마야? 5.5가 되더라 이런 얘기죠. 이것이 다 지금 여러분들 얘기한 예상 문제, KC 예상 문제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시기 바라요. 반드시. KC 예상 문제 제가 작년에는 다시 한번 얘기해요. 작년에는 KC의 첫 해였기 때문에 요 정도 수준에서 끝났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닙니다. 이제는 계산 문제를 준다는 거예요. 잘 확인하시기 바라고.